반갑습니다. 세로자들 이 시간에는 이야기하는 세로자들을 진행할까 하는데 제가 지난 한 5회 동안은 요리 방송을 했거든요. 그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이야기하는 세로자들을 진행해 볼까 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근현대 아시아의 퍼스트 레디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근대라 그는 그 구분 어떻게 하나 현대 근대 참 사실 저도 좀 애매한데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책을 읽고 커서도 책을 읽고 신문을 보고 이래가지고 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그래 취미로 하는 거니까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좀다 그래 양지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제 왕조 우리나라나 이렇게 아시아 이랬는데 그 아시아라면 우리가 보통 역사상으로 서구 문명이라면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로마 문명을 말하거든요. 그럼 동양이라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중국으로 중심으로 한 그 한자 문화권을 말하는데 특히 한자 문화권이라면 베트남, 우리나라, 일본, 중국,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런 나라 다 그렇겠죠.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모르겠나면 싱가포르는 그렇지 싶어요. 그런데 그럼 근대라는 그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나 이제 이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1800, 그 19세기 중엽 우리나라의 대원군이 이제 등극을 하고 일본에는 이제 도쿠가와 막부가 메이치 천황에게 그 모든 권리를 이제 다이세이 봉안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이제 상납하고 중국도 1842년에 영국과 아편전쟁에 지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쩔 수 없이 서구 문명에 밀리게 되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래, 그 이제 왕조가, 봉건주의 왕조가 붕괴되고, 그 현대 문명에 들어오던 그 과도기를 저는 막, 이렇게 근대라고 보면, 그 이후에 쭉 이제 현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야기한다 하면, 그 태어난 연대로 봤어도 그렇고 중국의 송씨 자매를 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송씨 자매를 하면 아마 웬만하면 다 알 겁니다. 워낙 유명하고 중국 역사상 한 획을 끈 역을들이니까. 예. 그러면 그 송씨 자매가 누군가 하면 큰딸 송애령 1889년에 태어났고 둘째 딸 송경령 1893년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막내 이제 그 유명한 그 송미령은 1898년인가 이래 중간에 아들들이 있어 터울이 좀 지는데 고래 이제 세 자매를 말하는데 이 세 자매를 이야기하려면 그 전에 자기 아버지 송가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래 그들의 아버지 송가수는 또 이제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어쨌든 당대에 중국 4대 문불에 가문에 든 그런 집안이거든. 4대 그 넓은 중원천지 내 손에 꼽히는 가문에 드는 송가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한 교준일이었는데 12살에 1864년생인데 12살에 이렇게 아들이 없는 외삼촌의 양자로 가게 돼요. 그래 원래는 한교준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아들이 없는 외삼촌 양자로 가면서 이제 양자로 들어가면 송가수라고 이름을 이제 얻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외삼촌이 굉장히 돈도 많았고 깨있던 사람인 것 같아. 그때 이제 동인도부터만 영국이 막 그 동인도에서 차려가지고 인도 그 빼먹고 할 그때거든요. 그때 벌써 동인도 댕기고 하다가 하면 대단한 사람들이지요. 그래 이제 동인도 가가지고 12살에 양자로 들어가가 동인도 가가지고 양아버지하고 3년 있다가 15살 되던 애 미국 가가지고 원래 기독교 집안이었으니까 부실 그렇다 하면 깨이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 기독교 받아들였거든요. 그래 미국 가가 8년 있으면 해수로 9년인데 8년 있다가 이제 중국으로 돌아오는 거라. 중국으로 돌아와 그 이듬해 그럼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 마구잡이로 돈 벌 수 있던 그 당시에 그때는 그 버는 게 아니고 막 그 뭐라 해야 되나 뺏는 그
특히 인도 저쪽은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져가 이제 바탕으로 은행도 차리고 출판업을 하면, 그러면 거기서 이제 원래 이제 기독교 집안이니까 미국 가가지고 신학 공부를 해가 목사가 됐지만 중국 돌아가서는 목사하면서는 돈을 못 벌어요. 그 목회 활동하면서 절대 돈을 못 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는 그만두고 출판소를 차렸는데, 그러니까 그때 1850년을 기준으로 중국 인구가 4억 8,300, 그건 5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5억 이제 너무 갈수록 인구는 많아지고 할 텐데, 그 이제 출판사를 차려서 성경을 찍어내고 막, 그러니까 중국도 막 신문물, 아편 전쟁 이후로 왕조가 힘이 약해지고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하면 출판하면 해가 굉장히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 그 임시에 또 이제 소문이 이제 이 세 자매 아버지보다 2살이 적은데, 그러니까 이제 왕조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자, 국민이 주인인 국가를 세우자, 이래가 서로 비밀 결사를 조직가 뜻이 맞고 뭐 적이 맞고 이라니까요. 그 이제 그것도 권력이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한 성경책만 찍어내는 것만 해도 말 못하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라 이라거든요. 그런데다가 중국 정부에 사는 선문에 어쨌든 모든 출판을 맡아 하게 되니까 무지무지하게 돈을 벌게 되는 거라. 그래가 이제 20세기로 이래 넘어와가지고 이래가지고 저 큰딸이 이제 송애령이 다 16, 17되면 미국으로 보내는 거라. 미국 보내가 공부를 마치고 20살 돼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치면 21살인데 딸이 돌아오는 거라. 딱 딸이 돌아오면 소문 비서로 딱 보내는 거라. 그러면 그 사람은 돈도 있지만 권력에 대한 야망도 굉장히 있었지 않나 싶어요. 그때 당시부터 18가면 시집 보내는데 몇 개국을 했다면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갔다 오면 비서로 시키면 뭐 선문하게 눈에 들면 뜰 수도 있고 말하자면 뜬다면 좀 그렇지만 그런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소문 비서를 충실히 해요. 그래도 19살, 1909년에 21살 돌아와가지고 2년 만에 신해혁명이 일어나거든. 그래도 이제 그때는 이제 모름지기 이제 소문 세상이 되지, 중국 전지가. 물론 기타 등등 여러 사람이 그 후에 장개석, 모택동 뭐 많지만은 소문 세상이 되는 거라. 그러면 이제 고라고 큰딸이 소문 비서를 몇 년 있다가 결혼을 하는데, 중국 4대 가문의 송가수하고 송가수, 그러니까 송애령이 결혼하는 그 시댁이 공자의 75대 직계 후손인데 명예도 있고 돈도 무지무지하게 많고 이런 집에 큰딸을 시집 보내는 거라. 그러니까 다시 그 소문 비서 자리를 미국 유학하고 돌아와가 있는 작은 딸을 맡기는 거라. 작은 딸을 그 이제 소문 비서로 보내는 거라. 그러면 그 딸이 언니하고 1914년에 이제 송경령이 소문하고 결혼했으니까 그때 동생 한 20살이나 21살 요래 됐겠지. 나이 차이가 한 터울이 한 서너 살씩 요래 지더라고. 4살, 4살, 그건 한 4살, 5살 요 정도 오더라고.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비서를 이제 동생을 보내는 거라. 그런데 이 여자도 어쨌든 중국서 왕조에 버금가는 돈 많은 집 딸로 수백 명의 종을 거느리고 하늘 거느리고 그래 공주같이 살다가 미국 유학 가자가 신식무물 받아봐가지고 몇 개국을 알고 이 정도 되면 굉장히 당당하고 당차겠지. 그래 이제 소문 비서를 보냈더니 야가 아마 소문이 덜딱 넘어가 붙는 거라. 아버지 친구지만 나이는 2살 적지만은 아버지 친구인데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인데 막 홀딱 반해보는 거야. 그래 처음에는 이건 제 추론인데 인간적으로 존경하지 않았나 싶어요. 많이 배운 신여성이 거기 와가지고 외국 유학을 안 갔다 왔지만은 모르는 게 그 중국 천지를 통일해가 인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려 하고 그 지금까지 모든 구습은 타파하고 이러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종교 이념이 가다 보면 남자들끼리 보면 막 그냥 종교로 끝나는데 나이가 있든 없든 남자 여자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가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펄쩍 뛰는 걸 반대하지. 늙은 아무리 좋다 크지만 자기 집에 무엇이 앞서서 법 눈썹도 안 기려운데 그 늙은 영감하고 결혼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반대를 하고 그래도 뭐
좀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돼가 소문이 일본 가면 일본으로 따라가고 이 정도로만 이래 난리치기는 뭐 가자마자 막 그랬을 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듬해인가 1년 새 막 그 1년이라도 언니가 결혼을 언제 하고 제가 결혼을 언제 했는 그런 사이에 따라 한 몇 개월 차이는 나겠지만 그래가지고 결국 소문하고 결혼하는 거라. 그러면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존경에서 시작됐지 싶어요. 존경하다가 보니까 마지막 달 마음이 이제 연정이 되는데 그 저는 그런 감정을 막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42살 때 그때 참 부산에는 이래 문화적인 조건이 열악했거든요. 그런데 42살 때 정말 말로만 들었던 그 유명한 화가 피카소의 전시회가 있었어요. 그래 막 10걸음이 달려갔지. 읽고 또 메모하고 이제 이래가 왔는데 거기서 제가 하나 본 게 지금도 이제 안 잊어버리는 그거는 제가 나중에 모딜리아니아 별도로 또 한번 다루고 싶은 소재인데 그래 그 마지막 여자가 피카소가 죽을 때 마지막 여자 그 빗으로 들어온 여자가 제크린이라는 여자인데 그 나이 차이는 아주 제가 그걸 다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때 그 기억을 그대로 더듬어 이야기하면 그 빗으로 봤는데 그러니까 피카소 빗 정도 되려면 그림이 아주 조예가 깊어야 되잖아요, 그지? 그런 여자가 딱 젊고 미술에도 예, 조예가 깊은 지성이 있는 여자가 와가지고 피카소를 딱 보여. 아, 그러니까 이제 너무 존경하게 된 나머지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거라. 예를 들어서 화백님 비서들 같으면 얘 화백님 하든지 일할 긴데 얘 주인님. 그게 자기 스스로 막 종이 돼도 좋고 노예도 돼도 좋을 정도로 그 사람 우러러 보게 되는 거라.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그 자리에서 바로 공감을 했거든요. 얘 주인님 부르면 얘 주인님 했다는 거라. 시켜서 하면 죽어도 안 하지. 그럼 얼마나 존경심이 대단하면 자기 스스로 로열을 낮추면서 얘 주인님 그랬겠어. 그러다가 보니 그 사람도 결국 남자 남이 아니고 남자 여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가는 크게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여자가 되는 거라. 마지막 여자가 내가 피카소가 죽고 난 뒤에 그 정신적인 충격에서 못 벗어나고 피카소가 죽은 침대에서 근총 자살을 했다는 걸 제가 거기서 읽었거든요. 전시관 그 너무나 지금 30몇 년이 흘른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존경의 도가 지나치면 어느 극단적인 상황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떠나서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내로서 동반자로서 동지로서 정말 뭐라 말할 수 없이 한 120% 매진을 하니까 거기다 이제 자기 온 열성을 바치는 게 송경영이. 그래 하다가 11년에 신의 혁명 나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22년에 자기 아버지가 죽고 25년에 선문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딱 나서가지고 오늘부터 하나님 같았겠지요. 남편이 아니라. 그 모든 이념과 사상은 내가 물려받고 내가 그거 한다. 이래 딱 잡고 이제 자기 가문까지 딱 막 꼼짝을 못하다 말하자면 그래 이제 열성적으로 그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 그래 고무렵 이제 또 장개석도 나오고 장개석이 국민당을 이제 이끌고 요는 소문은 공산당 이끌고 장개석 국민당 이끌고 이러니까 막내딸 송미령은 이제 장개석을 왜 그러니까 자기 언니도 보니 유학 갔다 와가 나이가 그래 많아도 결혼해가지고 탁 잡고 이러니까 자기도 그래 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제 소문보다 먼저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아버지는 반대를 안 하지만 둘째 언니 송경령이 너무나 반대를 하는 기라. 우리 집안은 소문의 인형을 받아들여가 그 유지를 받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공산당이고 국민당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데 그 장개석에 결혼할 수 있나 집안을 위해서도 안 된다고 언니가 그래 반대를 하네. 그 언니도 당착하니까 대단했겠지요. 그 집 육남매가 전부 다 유학 갔다 오고 이랬으니까 그래도 결국 장개석과 결혼한 그때 장개석 입장에서 볼 때는 마누라 있고 자식 있고 첩도 있고 애인도 있고 나이도 많고 그랬는 거라. 그런데 이 중국 4대 가문에 저는 그 집 유학까지 갔다고 외국을 보통 4개국어 딸내들이 4개국어 5개국 이래 하는
유능한 젊은 여자가 자기한테 올라니까네 자기 정치적인 앞날에서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를 구하니까 마누라하고 이혼하고 첩도 버리고 애인도 버리고 이 송미령하고 결혼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중국 안에서도 공산당이고 국민당이 있으면서 그래 이제 서로 각자 독생을 하다 보니까 일본 그때 이제 외정시대니까 일본한테 대들려면 힘이 부족하다. 그래 국공합작을 몇 번 시도하다가 실패해가 결국 마지막으로 1949년인가 이제 장개석이 국공합작 실패하고 공산당 정권이 모택동이 밀려가지고 대만으로 가거든요. 대만으로 가는데 그때 언니 송경영이 자기 동생을 위해서 장개석이 편을 들어줬으면 장개석이가 국민당 이겼을 건데 막 꼭 이기진 않았겠지. 제가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내 남편을 위해서 나는 오직 남편의 유지를 받든다 이래. 그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지금 그 중국 딱 하면 중국 근대 역사 하면 우리가 선문의 삼권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 민권주의 이래 우리 그거 막 시험에 나온다고 애우고 오이 부착 어렵 뭐 구로의 막 월의 구천이 오이 부착 어떻게 막 그거 애우고 했던 지금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 참 부부에 이게 얼마나 존경하면 그랬을까. 여동생이 그래 어쨌든 그래 운명적으로 밀려가지고 대만으로 쫓겨나게 되는데도 힘을 어디 실어주면 그러니까 중국 국민들 국부를 오르보는 선문의 부인으로서 모택동 편을 딱 들어주는 거예요. 공산 정권의 힘을 딱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개석이 밀려가지고 대만으로 가거든요. 그러고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제가 1960년도에 그 문화혁명 한창 있을 때 큰딸 애령에 대해서는 별로 신문이 안 났어요. 그냥 애령, 경령, 미령 그 딸이었다 딱 하는 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그때 신문에서 나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son문의 미망인 그러면 아무도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는. 그러니까 모택동이 주석이고 이런 부주석이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경영이 부주석이고 또 전국 큰 넓은 중국 천지 여성동맹회 뭐 명예회장 그러니까 이제 진짜 회장은 실물을 보고서 이 사람 그때만 내가 70 넘었지 싶어요. 73년에 84인가 81살로 죽었으니까 60 몇 년도 그때만 이미 70을 넘어가 나이가 많으니까 명예회장은 어리어리한 권력을 누리고 있는 거라. 그리고 권력을 누리는 게 그저로 누리는 거 아니고 오직 나라만 사랑하는 거야. 소문이 있는 자기가 그냥 남편 있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 얼마나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직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거 애국심 말고는 이 여자인들은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 그 정도로 했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중국 후세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송씨 삼자매를 너무나 유명한데 그 삼자매 큰딸은 오직 돈을 사랑해. 송경영은 중국 4대 가문의 딸로 살다가 유학까지 갔다가 또 4대 가문에 속한 남자와 결혼해가 그 남편도 지위가 그 중국 땅에 지위가 높고 자기 큰 제부는 손문이고 작은 제부는 장개수 그 연주를 이용해 돈을 무지무지하게 버는. 그래 지금 그땐 요새 그치 이래 맑지 않으니까 요새도 권력 있는 사람 저거 마음대로 하잖아요. 라인펀드 같은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오직 돈을 사랑해. 그 송경영은 송애령은 오직 돈을 사랑했고 송경영은 나라나 조국이 아니고 중국을 사랑했다고 그래서 사람들 표현을 하는 거라.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기억하는 거로까는 이 방송을 다 내보낼 수가 없어서 저 나름대로 최근에 공부를 좀 하고 검색도 많이 해보고 했거든요. 저도 그 말에는 동의하고 싶어요. 어떻게 더없이 중국을 챙길 수가 없을 정도로 송경영이 그리 했는 거라. 그러니까 근현대 태어난 연대도 19세기 중반에 후반이지만 19세기에 태어나가지고 20세기 넘어와가지고 20세기 중후반까지 살았으니까 근현대에 가장 어울리는 인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 송미령은 이제 그 송씨자매 셋이다. 외국에 능동 보통 4개국 5개국 했다면 그래 대만에 넘어가가지고 사실 대만 정부 그때 쫓겨난 섬에 힘이 없지. 그러니까 자기 영어를 잘하는 데다 화술도 좋았는 게 이 여자가. 그리고 이 여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이용할 줄도 알고 즐길 줄도 알고 그 권력을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렇다 그러면 그 이제 후세 중국 국민들이 송미령은 오직 권력을 탐했다 이래 이야기한다 하거든요. 지금 그 말은 맞지만은 그냥 탐한 게 아니고 권력을 즐기고 권력을 이용하고 그리고 그 권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 송미령이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막 남편이 부족한 부분을 더 채우기 위해서 미국하고 미국이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미국하고 가교 역할을 톡톡히 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 송씨 세 자매는 참 아시아 역사에 아시아 여성 그 퍼스트 레디로서는 정말 엄청나게 한 획을 긋지 않았나. 이건 막 제 생각이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막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